이론적으로 저희가 알 때는 레몬 하나에 비타민C 50ml밖에 안 들어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도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할 때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항상 젊으신 분 나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저속노화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시죠. 동안성형의 선두주자, 반어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 저속노화라는 말이 참 유행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반 원장님께서도 천천히 늙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천천히 늙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얼굴의 비율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얼굴이 좀 짧은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 보인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얼굴의 길이는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결국은 얼굴이 처지는 거, 그러니까 얼굴살이 처지는 거,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얼굴살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노화, 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얼굴살이 빠지면, 예를 들면은 볼살이 꺼진다던가, 그죠? 팔자주름이나 이런데 마리오네트 라인이 쑥 들어간다던가 관자놀이가 쑥 꺼진다던가 이마에 생기는 주름도 사실은 이마가 살이 빠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얼굴 살이 빠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볼륨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부 중에서는 상피가 있고 진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피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콜라겐 섬유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매년 한 1, 2%씩은 우리가 콜라겐이 계속 줄어드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콜라겐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얼굴이 이렇게 늘어질 때 우리가 그 얼굴을 붙잡고 있는 그 얼굴 살들을 붙잡고 있는 인대라는 게 있잖아요. 유지인대라는 거. 이것도 다 콜라겐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콜라겐이 감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얼굴 살을 붙잡고 있는 힘도 약해지고 얼굴의 볼륨도 좀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콜라겐을 잘 보충해야 되는데 잘 보충해주는 좋은 꿀팁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김진현 원장님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반어박이의 김진현 원장님 나오셔서 콜라겐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종화면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는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많은 논문들 보면은 콜라겐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 콜라겐은 뭐 흡수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합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분해돼서 흡수됐다가 다시 합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과정에서 비타민C 역할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타민C가 없으면은 부실한 콜라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먹는 것도 좋지만 또 비타민C를 충분히 잘 함께 먹는 거. 복용하는 것이 그 콜라겐을 갖다가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뭐 이광재 교수님께서 너무 뭐 항상 얘기해 주셔가지고 비타민C는 이제 드시기 시작하면 3시간 정도 때 혈중 농도가 피크를 찍고 그 다음 6시간 정도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적인 거는 뭐 한 3시간마다 먹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보통은 한 2000ml 정도씩 하루에 3번 정도를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6000ml가 되겠네요. 그렇죠. 가능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좀 그 속이 좀 쓰린 분들이나 이렇게 챙겨 먹기 좀 귀찮으신 분들은 요즘에 그 특수한 형태의 앞타민C라는 비타민C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먹으면은 지속 효과가 좀 길고 그 다음에 속이 좀 쓰리지 않기 때문에 공복에도 좀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제 경우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임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들을 제가 수술해 놓고 이렇게 보면 수술하게 되면 이제 피부 관리를 잘 못하세요. 한동안은 잘 씻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수술이라는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비타민C가 부족할 그런 환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뭔가 올라갔는데 피부가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실험적으로 비타민 C를 처방하고 또 앞타민 C를 처방해서 그분들의 상태를 좀 많이 관찰을 했는데요. 확실히 피부에는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콜라겐 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복용하신 분과 복용하지 않은 분은 피부의 퀄리티에서 질에서 그다음 피부의 어떤 안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옛날에 클리닉 하면서 만성피로 전문 클리닉 하면서 비타민 C를 고용량을 썼을 때 환자분들의 그 피부가 먼저 좋아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비타민 C, 메가도즈, 이제 앞타민 C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거 말고 또 집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방법도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요즘에 그 아주 레몬이 정말 제가 보니까 환자분들 중에 제가 물어보면 레몬수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저희가 알 때는 레몬 하나에 비타민 C 50ml밖에 안 들어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도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할 때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레몬수를 제가 먹을 때 하고 그냥 비타민 C 먹을 때 하고. 근데 확실히 레몬수를 마시면 그 뭔가 좀 수분이 더 보충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타민 C 그람수로 비교하지 말고 레몬수 자체에 저는 그 레몬 자체 내에 그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 그 다음에 비타민 C만 먹었을 때 없는 그런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칼슘이나 뭐 이런 성분들이 분명히 우리 몸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또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레몬수도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도 레몬수를 좀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저는 피부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오일 레몬수라는 겁니다. 오일 레몬수? 네. 이 레몬수에다가 오일을 넣는 건가요? 네,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몬 한 개랑 그 다음에 오이 반 개 정도를 갖다가 슬라이스를 잘 썰어가지고요. 먼저 레몬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오이는 반 개 정도. 자, 물을 1리터 붓겠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 천일염이죠? 한 꼬집.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오이가 굉장히 열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100g당 한 19칼로리 정도 굉장히 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은 거의 90%예요. 게다가 그 비타민 C하고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분도 보충할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시고 여러 가지 전해질도 또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고요. 특히 여름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릴 때 이때 레몬 오이수를 드시면은 피부 건강에는 저는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볼륨이 많이 감소했을 때 얼굴에 이제 병원에서 시술을 하잖아요. 어떤 시술을 하는지 말 그대로 없으니까 보충해 줘야겠죠. 그래서 보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지방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뭔가 다른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물질을 우리가 필러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필러를 맞는 게 좋은 건지 지방 이식? 그런 게 더 좋은 건지 좀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볼륨이 없다. 그리고 비용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시술은 얼굴에 전체적인 볼륨이 없을 때 그때는 지방 이식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가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꺼짐이나 관자놀이 꺼짐, 또 이마도 타입에 따라서 이마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지방 이식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때 굉장히 의사의 경험이 중요한데요. 뭐냐면 복부의 지방이기 때문에요. 복부나 허벅지의 지방이죠. 그러면 얼굴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복부가 만약에 살이 쪘을 때 이식한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복부의 지방의 성질을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지방 이식을 해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뱃살이 찌게 되면 얼굴이 과도하게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얼굴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지방을 넣어야지 나중까지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지방 이식을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지방 이식이 별로 효과가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부위가 네. 가는 주름이에요. 가는 주름. 잔주름. 예, 가는 주름입니다. 예를 들자면 팔자에 생기는 주름, 여기 마리오네트 라인에 생기는 주름들, 미간에 생기는 주름들, 이런 주름들은 지방은 입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가는 주름에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효과가 생착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위들은 필러가 더 적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하고 내가 이 부위에 어떤 시술이 더 적합한지 이런 거를 정확히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있는데요. 뭐냐면 네. 필러를 맞으면은 얼굴이 원숭이처럼 변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가 넙대대지는 거죠. 여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코가 넓어진다던가. 그 다음에 필러를 맞으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필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주사를 놓은 의사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한 부위에다가 정확한 양을 주사를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필러를 하는 선생님들이 네. 사실은 너무 많이 있죠. 그냥 여기 가면은 뿌띠, 저기 가도 뿌띠. 뭐 한 두세 달만 배워도 필러 주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필러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필러는 굉장히 좋은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하면 굉장히 좋은 시술인데 문제는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을 때 필러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부위에 필러가 심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분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그렇죠.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필러는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필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1년 정도 가는 필러하고 네. 아주 오래 가는 필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뭐냐면 필러 하면 대부분 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생각합니다. 1년 정도 가는 필러. 네. 그 외에 다른 필러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로 가니까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영구적으로 가는 거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기 필러는 좋은 점은 뭐냐면 잘못 났을 때 바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 났을 때 바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 아무리 잘라도 필러는 사라지게 되죠. 오래 못 또 맞으러 가게 됩니다. 1년 후에? 네, 또 맞으러 가게 됩니다. 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좋고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빨리 없어집니다. 많이 안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는 데는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1년은 평균값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오래 가는 주사가 있습니다. 오래 가는 주사 중에 가장 보편적이진 않죠. 워낙 이게 특정한 병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근데 오래가는 주사 중에 대표적인 거가 콜라겐, 송아지 콜라겐 주사인 아테콜이 있습니다. 아테콜. 이 주사를 정확하게만 잘 놔주면 그 부분에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섬유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섬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영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필러다.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움직이지 않는 영구적인 네. 필러이기 때문에 한번 시술할 때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너무 당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필러를 다뤄보지 않은 의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를 주사를 하고 그거를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영원한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도 고통이고 의사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상 올라오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주사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사입니다. 그만큼 힘든 거군요. 네.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달에 한 500앰플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되진 않네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상당수는 대학교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움푹 파졌다던가 그럴 때 그 내시경을 보고 거기다가 성대에다가 성대를 유지한 그 모양을 만드는데 아테콜을 사용합니다. 이제 거기에 일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그 양악섬 수술하는 치과 선생님들이 일부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거는 정말 몇 개 병원에서 조금 쓰고 있고 거의 한 300개 이상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성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동안성형의 선두주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시도를 하셨고 또 얼굴 볼륨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콜라겐부터 해서 비타민C, 레몬, 오이 레몬수까지 네. 그리고 아테콜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이 동안에 관련된 걸로 네. 계속 또 찾아뵙고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